느낌이었어요. 우리 얘기 꺼냈다가 좀 혼났어. 우리도 안 믿는데.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쓰는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속한 유형을 평균형이라고 하는데요. 나만 좀 생각하는 약간은 좀 이기적인 유형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여전히 MBTI가 참 핫하죠. 네, 아직도 이게 사그라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거 이제 안 믿고 안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말합니다. 저는 ISTP입니다. 그냥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외우셨군요. 네. 아, 형도 ISTP야? 경 교수님도 ISTP죠. 네. 제가 두 분하고 네 개가 다 달라요. 전 ENFJ거든요. 그러니까. 네, 역시 안 맞는 이유가 있었네. 아니야, 나는 하면은 다 계속 다르게 나온다고. 근데 지금 MBTI가 요게 좀 문제예요. 그날그날의 어떤 무드나 내가 이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재현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하죠. 심리학계에서는 이런 타당성, 신뢰성 때문에 좀 사실은 논란이 있는 도구죠. 가볍게 내가 어떤 타입인지를 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사용하기는 좋지만 객관화된 심리 도구로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병원에서 뭔가 진료를 할 때 혹은 누군가를 좀 분석해야 될 때 이런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쓰는지 네, 이 현대 심리학의 강력한 이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연구를 할 때는 이 검사를 씁니다. 이 검사는 바로 빅5라는 검사예요. 각 나라에서 자주 쓰는 이런 언어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통되는 이제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제일 대표성을 띠는 단어들을 뽑아가지고 5가지 요인으로 만든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요인은 이제 오션이라고 합니다. 각 앞글자를 따서 O, C, E, A, N 이렇게 한 거예요. O는 오픈니스. 네, 개방성. C는 컨션셔스니스. 네, 성실성이고요. 네. E는 익스트라버전 외향성. A는 어그리어블니스, 네, 친화성. N은 뉴로티시즘, 그래서 신경성.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친화성, 외향성 왠지 또 약간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각자 뭘 뜻하는 건지? 일단 오픈니스, 개방성이라는 거는 상상, 네, 창의력,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들을 얼마나 좀 추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요인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실성, 네, C 항목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 뭐 자기 통제, 조절 이런 능력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인내력이라든지 자율성 같은 성격적인 요인들이랑 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 익스트라버전, 외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MBTI의 E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그리어블니스, 네, 요건 이제 그 친화성, 그러니까 얼마나 이타적이고 협조하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얼마나 잘 지내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맞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이제 어떤 감정적인 좀 세심함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그리고 뉴로시시즘은 다소 좀 부정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정서적인 안정성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다. 예민, 민감. 예, 얼마나 불안을, 우울 이런 것들을 쉽게 느끼는지 이런 걸 좀 보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적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실제로 많이 쓰이는 이유는 수많은 연구에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신뢰도를 가졌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MBTI에서 우리가 이제 할 때마다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텀을 두고 시행을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원래 이제 연구에 쓰이는 건 제가 알기로는 240문항 정도로 꽤 많은 문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개정이 되고 해서 무료로 해볼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아하. 네. 카카오 가치의 빅5 성격 검사 있네. 네. 이게 몇 명이 한 거야? 123만 명 넘게 했다는데. 오, 생각보다 다들 관심이 많으시네요. 가장 신뢰받는 성격 검사인 빅5로 나를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야. 네. 다음,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이게 어릴 땐 풍부한 것 같아. 이거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네, 네. 해주시면 됩니다. 난 예술적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 거리가 멀잖아. 난 미술 가는 걸 즐기지 않다. 매우 그렇다. 아니 왜 이렇게 미술을 많이 물어봐. 예술. 감정이 낮다. 매우 그렇다.
네, 방금 이제 개방성 끝내셨고요. 이제 성실성 항목입니다. 나는 일 철두철. 낮은 점수일게 예측되네요. 아, 저 그래도 철두철미라. 저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난 일을 열심히 한다. 저 열심히 해요. 매우 그래. 일을 잘 설교적인 사람이다. 진짜 보통이야 이거. 나는 당당한 편이다. 그렇죠. 나는 쉴 때 많은 것들을 한다. 쉴 때? 뭔 소리야 이건? 많은 거 하죠. 웹툰 보고.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일까요?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 누워 있으면서 하는 많은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 내 사랑이. 나는 남을 잘 믿는 편이에요. 네. 성공 우리 아버지다. 겁나 못해. 뭐 진짜 이건 아니에요. 자꾸 냉정해질 때가 있다. 잘 못 끌어왔는데. 신경성, 걱정이 많다. 전혀 아니다. 종종 너무 많다. 네. 외우고 있습니다. 네. 네. 완료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고생했습니다. 파키 케팔로쪼. 네. 모두가 착하고 정직하다고 믿어. 지금 보니까 이제 이 흰색 원으로 된 게 평균 점수고 거기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 아주 유연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검사가 좀 잘못된 거 하지만 같아요. 완고한 쪽에 오히려 가깝고요. 야, 참 무던한 사람이네요, 진짜. 네, 저희가 평상시에 느끼는 모습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무던한 사람이고 네. 대신에 또 다정한 면도 있고 아. 그러면서 성실하지는 않고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그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좋게 보는 건 알았는데 꽤 많이 좋게 보는 거야. 저도 점수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네. 네. 야, 근데 이게 좀 저랑 MBTI로는 사실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많이 갈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저는 여러 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각자 검사마다 조금 장단점이 있죠. 이제 TCI 같은 경우에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타고나기로 이래서 이렇게 자라왔고 내가 이렇게 성격이 형성됐구나. 그러니까 좀 우리 병태생리라고 하잖아요. 나의 우울은 어디서 왔고 불운은 어디서 왔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좋고 이 빅5 같은 경우에는 약간 MBTI처럼 현재 상태를 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MBTI가 인기가 많았던 게 이게 우리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잖아요. 그러면 이 빅5 같은 경우는 그런 타입들은 없느냐? 이거는 이제 영역별로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피셜한 타입이 존재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역시나 이 이제 빅5 이론을 바탕으로 성격을 조금 분류하려는 시도들은 있어서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온 유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속한 유형을 평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균형 같은 경우는 신경성하고 외향성이 좀 높고요.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타입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불안과 적당한 어떤 친화력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는 보통 이제 가치관이 형성된 후니까 네. 조금 어려워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기중심형이 있는데요. 자기중심형은 외향성이 높아요. 그리고 대신에 우호성이나 성실성, 개방성의 점수는 좀 낮은 유형. 나만 좀 생각하는 약간은 좀 이기적인 유형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라고 하는 롤모델형이 있습니다. 롤모델형 같은 경우는 신경성 점수만 낮아요. 무던한 성격을 가지면서 개방성도 가지고 성실성도 가지고 친화력도 가진 저 같은 유형이 롤모델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향 과묵형 타입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경성과 이제 개방성, 외향성은 좀 낮고요. 대신에 성실성과 우호성은 이제 높은. 그러니까 우직하게 좀 자기 할 일만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아까 롤모델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신경성 말고 나머지 점수가 다 높으면 어쨌든 좋은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보는 건가요? 근데 성격은 사실 요것도 그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이렇게 나누진 않아요. MBTI도 뭐 I에 비해서 이가 우월하다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역시나 모든 성격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좋다 나쁘다로 나누다기보다는 이 경향성을 파악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외향성 점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80점, 20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20점인 사람이
아예 뭐 내향적이고 외향성 전혀 없고가 아니라 20점만큼의 외향성이고 이 사람 80점만큼의 외향성이고 이런 식으로 경향성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신경성이 이제 약간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스트레스에 좀 더 취약한 느낌인데 우리가 이제 전에 얘기했던 HSP 기질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SP가 아무래도 남들보다 스트레스도 좀 더 많이 받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캐치할 수 있고 좀 더 기민하게 반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그런 성격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 성격 빅5 이론이 굉장히 이제 심리학적으로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직업 선택 진로 그쵸? 진로 선택할 때 자기 성격과 기질에 맞는 쪽으로 가야지 조금 더 편하게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픈리스트 개방성 얘기를 했는데 연구직 같은 경우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뭐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이제 직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성이 높아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식견들도 계속 받아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규칙에 맞춰서 뭔가를 적용하는 행정직이라든지 수를 다루는 회계 직렬 같은 경우에는 개방성이 오히려 좀 낮은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때그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이제 관리직,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아우르는 어떤 리더의 역할, 뭐 PM,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호성을 좀 갖추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을 좀 세심하게 아우르고 살필 줄 아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모든 관리직 분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신 것은 아니라서 맞아요. 그 아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희의 병원을 많이 찾고 계시죠.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쟤는 저 성향이 높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나랑 다른 거를 받아들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점수로만 근데 또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쨌든 성실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왔지만 사실 굉장히 성실하게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어쨌든 겉으로 결과물들은 성실하게 내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노력했구나 라면서 스스로 좀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수만 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해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이 점수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딩에 너무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거 나쁜 거라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은 이 검사가 가진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5가지의 구성을 다 같이 좀 살펴보면서 아, 이게 높고 이게 낮고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라고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빅5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무료로 해볼 수 있는 검사들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 검사가 좋은 게 또 낮은 것들을 좀 높여본다라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점수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격은 변하거든요.